안녕하세요. 여의도 증권사 트레이더의 투자 리뷰 언더뷰입니다. 우선 수익난 계좌 잔고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12월 23일 이때 이제 금 선물을 매수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입니다. 소폭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12월 24일 다음날 금 가격이 1% 정도 급등이 나옵니다. 일부 계약 청산과 함께 7계약에서 다시 또 2계약을 청산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수익이 뭐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2020년 1월 6일 월요일이었죠. 금 가격이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5계약 포지션. 우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 투자 방법, 한번 국내 출시되는 모든 방법들을 제가 다 가져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수수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현물 투자 방법은 뭐 골드바 그리고 금 통장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금 관련 금융 상품을 위한 방법이죠. 금 예금 통장, 금 펀드, 금 ETF, ETN, 미국 금 ETF, KLX 금연물, 그리고 제가 썼던 해외 선물 금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골드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골드바. 저도 아주 작은 걸 갖고 있는데 골드바 갖고 있으면 듬직하죠. 영화에서만 볼 듯한 뭐 금괴 수준의 골드바를 가지려면 수억이 들어가겠죠. 자, 골드바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수수료 5%, 부가세 10%.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골드바를 사가지고 최소한 15%, 2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야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골드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말 뭐 전쟁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뭐 은행이 망하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이럴 때 실물 자산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골드바를 갖고 있으면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투자하는 방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요. 환해지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펀드나 ETF 상품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뭐 UH, 내지는 보통 H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해지, 그리고 해지가 이루어진다. 해지라고 해서 그냥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금 예금 통장입니다. 골드뱅킹 금 통장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보면 0.7%에서 1%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편도고요. 왕복하게 되면 1.4에서 2%가 되겠죠. 즉 금을 갖다가 사게 되면 1.4% 정도의 뭐 손실이라면 손실 내지는 그 이상의 가격이 상승을 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가 되고요. 금을 1g 단위로 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거래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환해지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금 투자를 하면서 금 가격이 어떤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직업병인가요? 트레이더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내지는 가격 변동 요인이 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지겠지만 일단 금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20년 정도의 가격 차트가 위에 있는 주봉 차트고요. 아래 거는 2019년 하반기 일봉 차트를 불러와 봤습니다. 금 가격 쭉 해서 상승을 하다가 2011년 9월 9일이죠. 1923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2013년, 14년, 15년 말까지. 그래서 15년 말에 가격이 1050달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2019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 보셨죠? 뭐 6년 만에 최고치다, 7년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흐름이 이렇게 6월달, 7월달에 한번 상승이 나타나고요. 박스권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박스권, 그리고 있다가 연말 되면서 한번 상승이 나타납니다. 모든 상품들이 그렇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내지는 누군가 수익을 봤다고 할 때 마구잡이로 덤벼들기보다는 가격이 어떤지 한번 잘 보고 있다가 내가 투자를 해도 수익이 괜찮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 관련 상품 중에서 금펀드입니다. 금펀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금 자체 가격에 베팅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금을 갖다가 채굴 한다든지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금펀드예요. 자, 운용 수수료는 1에서 2%. 뭐 비싸다면 비싼 편이죠. 다만 이제 선취 수수료는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되고요. 일반적인 펀드 가입, 뭐 온라인상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다만 금 가격과는 괴리가 볼 수 있다. 왜?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래서 괴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자, 다음은 금 ETF, ETN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ETF, ETN, 그리고 얘네들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0.2 전후의 수수료가 비교적 싸다라는 거, 매매 차익 15.4% 과세, 그리고 주식처럼 얼마든지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환해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환차손이나 환차익 둘 다 보지 않고 그냥 금 가격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제 어떤 순수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승 하락 양방향 투자 가능합니다. 이따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ETF나 ETN은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인버스 상품이 있죠.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내릴 것 같다. 인버스 ETF를 사시면 되고요. 금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 되겠죠. 물론 레버리지 말고 이렇게 일반 ETF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떠냐? 금 가격이 1% 오른다. 얘도 1% 올라갑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어떠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1% 오른다. 그럼 얘는 2%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 가격이 1%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 ETF는 2% 정도의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ETF와 ETN 뭐 이제 거의 다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얘는 운영주체, 발행주체가 운용사고요. 얘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구조적인 측면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금 ETF입니다. ETF라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와 동일한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ETF 상품들이 상당히 보급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죠. 그래서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SPDR 골드 쉐어스 이게 이제 금 ETF 상품이고요. 이거는 해외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까 ETF나 ETN은 국내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면 얘네는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물론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달러 보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전이 이루어져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해지가 안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차손이라고 하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최근에 출시됐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KLX 금현물, KLX 금시장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전용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0.2% 전후의 수수료가 상당히 싸고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부분. 다른 모든 상품들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뭐 금 예금 통장처럼 1g 단위로 비교적 소액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KLX 금연물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금 ETF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이 부분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해외 선물을 또 거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처럼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와 또는 뭐 환차손, 환차익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갖다가
고려를 한 부분들, 내지는 또 비교적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는 시켜드려 볼게요. 해외 선물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편도 2.5에서 3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뭐 주식 매매할 때 수수료처럼 얘네도 해외 선물 수수료가 있죠.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11%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뭐 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상품이 있고요. 제가 거래한 일반 사이즈 상품이 있습니다. 뭐 증거금 자체가 한 5,0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레버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일반 사이즈를 바로 거래하기보다는 마이크로로 거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ETF 인버스 상품이 있어서 양방향 거래가 가능했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양방향 거래가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 나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금 가격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잘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게 꼭지는 아닌지 혹은 또 가격이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을 땐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뭐 증시가 조금 출렁이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또 달러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건 ETF나 ETN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걸 무조건 산다고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사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2020년 대박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